자, 오늘은 수열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수열이라는 말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 자, 수열을 우리가 줄임말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거의 줄임말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수를 나열하는 겁니다. 나열하는 거. 근데 어떻게 나열하냐면 규칙이 있는 나열이다. 그래서 규칙 찾기 싸움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수를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3씩 더해지는 이런 규칙이 있죠. 또한 얘네들을 봤을 때는 어떤 규칙이 있어요? 2씩 곱해지는 이런 규칙이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수가 나열된다는 얘기야. 이런 것도 있어요. 수가 나열될 때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행됩니다 라는 수열도 있고요. 이런 수열도 있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제곱수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 하나하나 수들이 나열되어 있는 이 하나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로는 첫 번째 항, 기호로는 이렇게 작게 A1, A2, A3, A4라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크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항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 있어요. 우리가 수열에서 중요한 거는 이 녀석. 첫 번째 항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한번 써볼까요? 요렇게 쓰면 n번째 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n번째 항을 우리가 우리말로 일반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숫자를 문자로 표현했어요. 그 일반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일반항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규칙을 표현하는 항 또는 수열의 특징을 대표하는 항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서 AN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n번째는 n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구하는 데에 우리의 목표를 둘 겁니다. 자, 그러면 수열은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등차 수열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이 있고 그 외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수열. 즉 여기서는 이게 이제 뒷부분에 배우긴 할 텐데 첫 번째 게 등차 수열, 두 번째 게 등비 수열, 그 다음 그 외 수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차 수열을 지금부터 할 건데요. 이제 등차 수열을 가리킬 때 제가 조금 다르게 가리킵니다. 교과서에 있는 거와 다르게, 문제집에 있는 거와 다르게 가리키니까 정확한 의미를 기억하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등차 수열 아무거나 갖고 올 거예요. 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수열이 있습니다. 등차라는 게 뭐예요? 등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문 중에 등은 같다라는 얘기가 있고 차는 빼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적을게요. 일단 얘네가 나타내는 항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적을 건데 각 항들을 살펴보니까 앞항에서 뒷항을 빼면 3이라는 이런 차이가 나게 되고요. 또한 여기도 이렇게 3이라는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같다 해서 등차 수열이고요. 조금 이거 용어 잘 기억해야 돼. 차이가 같아. 근데 이걸 우리가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공차라고 합니다. 기호로는 D라고 하고요. 공차, 예, 맞습니다. 그거 떠올리면 되는데 마시는 음료 아니고 공통된 차이, 그래서 공차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일반항을 구하는 작업을 할 건데 여기에 등차 수열의 의미가 계속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따라오세요. 제가 A5라는 거 다섯 번째 항을요 A1을 기준으로 라고 얘기할 거야. 즉 13은
1을 기준으로 공차들이 몇 번 더해지는 게 보이시죠? 직관적으로 4번이 더해졌죠. 우리는 이렇게 쓸 거예요. 4번의 공차가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자, 한 번 더. A5는 그러면 A3을 기준으로 해서는 공차가 몇 번 더해졌어? 2번 더해졌어. 자, 이제 센스 있게 대답해보자. 이제 저거 끝났어. A의 10은 A의 4를 기준으로 몇 개의 공차가 더해지겠어요? 네, 6개의 공차입니다. 우리는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야. 여기가 네모고 여기가 세모면 물론 네모가 세모보다 큽니다. 여기서 이거 뺀 거 공차만큼 더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요런 형태가 되겠죠. 자, 대답해봐. A에 13이 있고 A에 9가 있어. 얘는 뭘 의미하는 거다? 4개의 공차를 얘기하는 거다. 쇠뇌 당하셔야 돼요. 자, A에 30이 있어. A에 17이 있어. 그럼 얘는 뭘 말하는 거야? 13의 공차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이게 떠올라야 돼요. 어떤 문제든 간에 등차 수열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요 개념으로 머릿속에 박아 두셔야 돼요. 자, 이해 안 되면 앞으로 갔다가 또 이해될 때까지 이해하시고 요거 판단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래서 일반항이라는 거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공식적인 표현 일반항 A에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모든 책에 교과서나 문제집에 다 이게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생각해 보면 n-1의 d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요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알고 계셔야 하는데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하는데 요 방법으로도 갈 거예요. 자, 연습합시다. 우리 요런 수열에 대해서 일반항을 구해보는데 그러면 첫 항은 1이고 공차가 3이에요. 그럼 A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n-1의 3 이렇게 돼서 3n-2가 되죠. 오케이. 자, 이것도 해볼까요? 50, 46, 42 이렇게 진행된 애가 있어. 첫 항이 50이야. 공차가 -4야. 그럼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겠죠. 선생님 50, n-1에 d를 써서 -4n 플러스 54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 해볼까? 4, 10, 16 이렇게 가는 거. 이거 하기 전에 우리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하는 걸 연습을 할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분배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결과를 보세요. 어떤 결과가 있니?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에요. 그리고 n의 개수가 공차입니다. 그쵸? 직관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여기 공차가 3인데 n 앞에 있는 개수가 3이야. 공차가 이거 -4인데 n 앞에 있는 개수가 -4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공차 찾아. 얼마야? 6이지. A에는 무조건 6n을 이렇게 딱 쓰세요. 6n을 쓴 다음에 1을 집어넣었더니 4가 나와야 돼. 빨리 생각해. 1을 집어넣으면 6이죠. 근데 4가 나와야 되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빼기 2.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공차가 3이라며 3n 줬고 1을 집어넣으니까 1이 나와야 돼. -2 이렇게 가는 거야. 무조건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자, 한 번만 더 연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뭐 해볼까? 이렇게 가는 거. 첫 항이 3이야. 공차가 -4인 거 보이시죠? 그러면 A에는 -4n을 적으시고요. 1을 집어넣었더니 3이 나와야 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얼마? 7.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일반항의 의미는 뭐예요? 자, 2를 집어넣으면 -1이고 3을 집어넣으면 -5가 나온다는 얘기죠. 약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기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면 각각의 값이 나오잖아. 약간의 1차 함수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 n 대신에 이거 대입하면 요게 나옵니다. 라는 거, 이런 흐름도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나오는 문제들이 방금 했던 이렇게 수가 나열돼서 일반항 구하는 것과 A의 3이 뭐 7입니다. A의 얼마일까요? 6이 제가 해볼게요. 뭐 10 요거 할까? 요렇게 나왔대. 이런 문제를 주어지면서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관련된 내용을 좀 이따 세뇌시키도록 하고요. 조금 필요한 내용 먼저 할게요. 원래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등차 수열의 등차 중앙이에요. 뭐 순서는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등차 중앙인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어떤 표현이 이렇게 항상 따라오냐면 순서대로 라는 말이 따라와요.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런 거야. 아까 봤던 등차 수열 이거 있죠? 세 개만 봐요. 이렇게 흐름 따라와요.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쪽 끝에 합과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가운데 거 2배는 양쪽 끝에 합과 같습니다. 자, 여기 봐봐. 가운데 거 2배는 양쪽 끝에 합과 같습니다.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쪽 끝에 합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 거, 얘가 A, B, C 순서가 이거잖아. 가운데 거 2배는 양쪽 끝에 합과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에 또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뭘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A2, A8이 있어. 이렇게 두 개가 더하기인데 누가 봐도 이게 가운데 값이 존재하죠. 얼마로 존재해요? A의 6으로 존재하는데 2배로 이렇게 써라. 얘가 이렇게 바뀐다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어떤 걸로? 등차 중앙의 역할은 이것도 맞지만 이것도 이용하라, 이런 얘기예요.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A의 3 더하기 A의 7이야.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 얼마예요? 5예요. 2배 하시면 돼요. A의 11이에요. A의 뭐 33이에요. 가운데 거 보이시나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11과 33을 더해서 나누기 2 하시면 22에 2배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 내용까지 필요하고요. 요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설명할 겁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페이지 157페이지입니다. 자, 요거를 여기다 일단 써드릴게요. 책에는 이렇게 한글로 제3항이 -2, 제9항이 16이라고 적혀져 있죠. 이렇게 생각해야 돼. A의 3이 -2고 A의 9가 16이야. 그때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야. 자, 저는 어떤 거 이용할 거냐면 요거 있죠. 저거 따라와요? 요거. 이거 이용할 거예요. 이거. 특히 두 번째 거. 자, 따라와. A의 9에서 A의 3을 빼면 요 개념을 적용하면 어떻게 돼? 6개의 공차가 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렇게 접근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 적용해봐. A9가 16이고 A3이 -2니까 D는 3이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 N 앞에는 개수가 공차라고 했으니까 A에는 3N이라고 적으시고요. 선생님 첫 번째 항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야, 이거 보면 약간 1차 함수 느낌도 나 라고 얘기를 했잖아. 봐봐. 3을 집어넣으니까 -2가 나오는 거야. 똑같이 적용해. 3을 집어넣었어. 근데 9잖아. 근데 -2가 나와야 되잖아. 이해돼? 3을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된대. 3을 집어넣어서 -2가 나와야 돼. 그럼 뭐가 와야 돼요? 이게 와야 된다. 일반항 끝. 이해되겠어요? 이거 대입하는 거야, 대입. 요렇게 생각하셔라, 이런 얘기.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돌려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살펴보니까 제가 안 보여서 죄송해요.
A2 더하기 A의 6이 마이너스 8이고 A의 5 더하기 A의 7이 8입니다. 아까 여기에 적었던 등차 중앙에 대한 내용인데, 자, 대답해. 이거 가운데 거 보여? 2개 더해서 나누기 하면 4죠. 거기에 2배와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뭐가 보여? A의 6이 보이죠? 2배 한 거랑 같습니다. 이렇게 바꿔치기. 그럼 노란색은 A4가 마이너스 4. 주황색은 A의 6이 4. 자, 가자. 요거 할 거야, 요거. A6에서 A4를 빼면 2개의 공차가 남습니다. 그럼 얘가 4고 얘가 마이너스 4니까 공차는 얼마 나와요? 4가 나와. A에는 뭐가 되겠어요? 4n 적으시고 어디 갔니? 4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가 나와. 4를 집어넣어봐. 16이잖아. 마이너스 4 나오려면 마이너스 20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유제를 풀 건데요. 유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자, 유제 1번을 보여드릴 건데, 자, 1번에 이거 보시면 A의 4는 현재 26이고 A의 7은 50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계속 했던 게 이런 포커스잖아요. 자, 그러면 A7에서 우리가 A4를 빼면 그게 얼마? 3개의 공차와 같은 거야. 근데 실제로 A7이 50이고 A4는 26이니까 24는 3D, 따라서 D는 8. A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8n 하시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를 집어넣으세요. 32죠? 그럼 어떻게 해야 26이 나와요? 빼기 얼마지? 진짜 계산이 안 되네? 6이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2번을 딱 보면서 이제 또 새로운 내용이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저는요, 단순 노가다를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자, 우리는 여길 보니까 등차 중앙에 대한 내용이죠. 가운데가 얼마예요? A6이죠. 그거 2배가 40이야. A의 6이 20이야. 자, 이거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뭐니? 중앙이 없어. 중앙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냐? 이걸 여기다 대입하는 게 일반적인 문제집의 풀이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자, 보세요. A의 7은 A의 6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고요. A의 10은요. A6에다가 4개의 공차를 더하면 되겠죠. 그럼 A7 대신에 A의 6 더하기 D가 A10 대신에 A의 6 더하기 4D가 들어가란 얘기입니다. 2개 A의 6이 A의 6이 5D는 7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집어넣어. 40. D는 얼마 나와? 6 나와. 자, 이제 AN 구할 거예요. AN은 6N을 딱 쓰고, 자, 이거 이용하는 거야. 보여? 6을 집어넣으니까 20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잖아. 66에 36이야. 근데 20이 나오려면 빼기 16. 이렇게 하시면 일반항이 나온다. 자, 유제 2번 가볼 거예요. 자, 가기 전에 꼭 생각해야 돼. 여기 이 부분 있죠? 요거 제가 A7 대신에 이렇게 쓴 내용, A10 대신에 이렇게 쓴 내용을 이용하면 조금 더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유제 2번 가봅니다. 유제 2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면 제3항과 제7항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3이거나 마이너스 3 이런 얘기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뭐야? 얘네 둘이 더하면 0이구나. 즉 그 문장을 의미하는 거 3항과 7항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 A3과 A7을 더하면 0이에요. 요런 게 숨겨져 있고요.
우린 얘 가운데 보이시죠? 어떻게 보여? 2배 AO. 따라서 다섯 번째 항이 0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A의 9가 마이너스 11에 자 갑시다. A9와 A5를 빼요. 그럼 어떻게 돼요? 4D가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10인데 얘가 0이야. D는 마이너스 3이야. A에 갑시다. A에는 마이너스 3n 쓰시고요. 5를 집어넣으니까 0 나왔어. 이꼴 15. 끝. 자, 그 다음 유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항 구하기 예제 2번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1과 3과 7과 11이 이렇게 있어. 과연 79는 몇 번째 항이니? 그러면 일반항 구해야지. 공차가 누가 봐도 4야. 그럼 AN은 어떻게 하면 돼? 4N 하시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요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79는 얼마니? 라는 얘기니까 얘가 넘어가면 84가 되고요. N은 21. 79는 21번째 항입니다. 이런 얘기. 요거 중요하지 않네. 자, 요건 그냥 하면 돼. 그 예제 2번에 2번 있죠. 요거 중요하네요. 자, 7항이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15항이 마이너스 8인데 여기서의 키워드가 뭐야? 처, 로, 양수가 되는 항. 이게 포인트네요.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 자, 그럼 일반항 구해야 되겠죠? 자,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빼면 얼마예요? 8D예요. 마이너스 8이죠. 여기 마이너스 12죠. 얼마 나와요? 4 나오네요. D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AN 가봅시다. 2분의 1이래. 자, 대답해. 7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된대요. 와, 분수다. 여기다 7을 집어넣는데 얘가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된대.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2분의 24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1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제 일반항 구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이니까 우린 양수에 포커스를 맞춰서 0보다 크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 n이 이렇게 될 거고요. n은 31보다 크니까 따라서 몇 번째 항? 32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유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3번은 1번이랑 아주 똑같은 문제네요. 자, 바로 한번 해볼까요? A3은 8이고요. 그 다음에 A의 6이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100은 몇 번째 항이니? 일반항 구하라는 얘기야. A6에서 A3을 빼면 얼마 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대답하셔야 돼요. 자, 영상으로 보고 있어도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계산의 D는 4야. 자, AN은 어떻게 되는 거니? 4N을 적으시고 3을 집어넣었어. 그럼 10이잖아. 8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얼마? 빼기 4. 맞냐? 4, 응? 4, 맞죠? 6을 주면 30, 바뀌었다. 다시, 바뀌었다. 자, 갑시다. A의 6 빼기 A의 3은 3B죠. 여기가 마이너스 4고요. 여기가 8이네요. 자, 계산하자. D는 얼마? 마이너스 4. AN 갑시다. 그럼 마이너스 4N을 하시고요. 야, 여기다 3을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0이잖아. 근데 8이 나와야 된대. 이런 덧셈 뺄셈이에요. 그쵸? 그럼 얘가 뭐가 나와야 된대요? 마이너스 100이 나오게 하는
n의 값을 구해주세요. n은 30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거 가볼게요. 자, 유제 4번입니다. 첫 항이 46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야. 처음으로 뭐가 나와야 된대요? 음수가 나와야 된대. 이런 얘기야. 위에 문제가 좀 빈약했어. 46 이거 나열해봐. 43 40 땡땡땡 해서 어느 순간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1반항 필요합니다. AN 갈까요? 마이너스 3n 플러스 제가 할게요. 49입니다.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n은 커지고 3분의 49. 3분의 49는 계산하세요. 16점 얼마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아, 이거 말고. 자, 여기가 딱 요 지점이 16점 얼마야. 그러면 그것보다 큰 지점, 즉 17번째 항에서 음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 계속 요거 이제 나중에 지울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A의 7이 2의 2배 이거고요. A의 3 더하기 A의 9가 12일 때 처음으로 50보다 커져야 되죠. 50보다 큰 항, 커지는 항. 자, 보인다. 우리는 보인다. 이게 어떻게 바뀐다? 2배의 A의 6으로 바뀐다. A의 6은 6이더라. 자, 보인다. 여기를 A6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게 보인다. A의 7은 A의 6 더하기 D가 되는 거고 A의 6은 A5랑 관련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A의 5는 어떻게 돼요? A의 6-D가 되는 거여서 대입할게요. A7 자리 대신에 A의 6 더하기 D를 A5 자리 대신에 A의 6-D를 적용합니다. 얘가 6이잖아. 그러면 A6이 6이야. 이렇게 되고 12-2D. 그럼 3D가 6이니까 D는 2가 되겠죠. 따라서 A에는 바로 가자. 2n 쓰시고요. 6을 집어넣으니까 6이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6이에요. 자,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50보다 커진 항인 거니까 얘가 50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럼 2n 56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28보다 크다. 따라서 29번째 항부터 50보다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페이지 159페이지에 예제 3번. 다 똑같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방식이 똑같아서 3개 연달아 적었는데요. 등차수열 이룬데요. 여기 6하고 55 사이에다가 6개의 숫자를 넣어서 등차수열을 만들었대. 그러면 이걸 새롭게 이거부터 해야 되는구나. 여기가 몇 개예요? 6개니까 여기는 총 몇 개예요? 8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새로운 A1이 되는 거고 여기는 새롭게 A2가 되는 겁니다. 미안해요. A8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봤을 때 우리가 A로 다시 표현을 하면 여기가 A2, 여기가 A3, 여기가 A4. 우리가 구해야 될 X4는 A5랑 같습니다. 이렇게 세팅한 이유는 뭐냐면 A의 8은 A1을 기준으로 해서 7개 공차가 필요한 거죠. 얘가 55고요. 얘가 6입니다. 넘어가면 49는 7D가 돼서 D는 7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X4는 결국엔 얘가 A4와 같으니 어떻게 하자? A1에다가 3개의 공차를 더해주세요. 야, A1이 얼만데? 6이야. 공차가 7이었잖아? 21. 따라서 X4는 얼마다? 27이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미친놈.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x4는 엄밀히 따지면 a5랑 같은 거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항에다가 공차 몇 개? 4개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첫 항의 현재 a1은 6이고 공차가 7이니까 28.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될 x5는 34가 됩니다. 이게 똑같아요. 자, 안 어려워요. 유제 6번도 동일하게 나는 여기를 a1이라고 할 거야, a2라고 할 거야, a3라고 할 거야, a4라고 할 거야. 총 8개가 있죠. 그럼 2개가 추가가 됐죠. 10개죠. 따라오세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a의 10이 됩니다. 공차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a10은 a1 더하기 9d. 여기가 20이고요. 여기가 2고요. 9d. d는 2가 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유제 7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등차 수열이니까 이제 했던 대로 해보자. 여기가 A1이야. 그러면 10개인데 2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H는 과연 X7은 뭐와 같을까? A8과 같겠죠. 왜요? 헷갈리시면 이렇게 적어보세요. X와 A의 관계는 숫자가 하나씩 늘어나는 관계가 있다. 그러면 유제 7번은 예제 3번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풀 거야. A의 12는 A1 더하기 11D. 얘가 45고 A1은 1이고 D는 이쁘게 4가 되겠구나. 자, X7 즉 A8은 A1에다가 7개의 공차가 더해지니까 1 더하기 28에서 29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자, 마지막 문제도 한번 볼게요. 8번입니다. 8번. 7과 자, 8번입니다. 7과 마이너스 41 사이에 n개를 넣었대요. 총 몇 개예요? n 플러스 2개죠. 우리는 얘가 첫 항이면 n 플러스 2개니까 n 플러스 2 이렇게 쓰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an 플러스 2는 a1을 기준으로 n 플러스 1에 공차가 더해지는 건데 문제에서 공차가 마이너스 3이래요. 다 좋네. 자, 7이고 마이너스 3에 n 플러스 1이겠죠?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48. 자, 이거 약분하면 얼마예요? 16이죠. 따라서 얘는 15가 된다. 요 얘기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겨보면 등차 중앙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 등차 중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니? 예제를 살펴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3인가요? 네. a제곱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오케이. 이 순서니까 가운데가 얘잖아. 2배 a제곱 마이너스 3이 양쪽 끝에 합과 같습니다. 2a제곱 마이너스 6이 a제곱 더하기 a. 넘겨.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야. a가 될 수 있는 건 얼마? 3 또는 마이너스 2. 양수 a값 3이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러면 등차 중앙이랑 관련된 유제가 바로 밑에 있네요. 자, 9번입니다. 바로 유제 9번 쓸게요. 유제 9번에는 뭐가 되어 있니? a제곱 15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자, 문제 생략했어요.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가운데 거 2배는 양쪽 끝에 합과 같다. 2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5는 0이더라. 2a와 여기는 a가 올 것이고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플러스 5면 이쁘게 되겠네. 자, A가 될 때는 마이너스 2분의 5와 그 다음에 3이다. 이런 얘기겠네요. 근데 그 중에서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 2A,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니? 8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쪽 끝에 합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A가 3이니까 B는 얼마가 돼요? 4가 되더라. 그래서 A 더하기 B는 7이 되겠네요. 자, 뭐 이런 등차 중앙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자, 이제 새롭게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제 몇 번이니? 5번. 등차 수열을 이루는 3개의 수, 동일하게 4개의 수까지 볼 겁니다. 책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놔도 상관없지만 등차 수열을 이루는 3개의 수야. 그럼 가운데를 A, 공차 한번 빼고 공차 한번 더하는 이런 꼴로 만들어 주고요. 4개의 수는 공차가 2D가 되게끔 이렇게 세팅 부탁드립니다. 자, 그때 세 수의 합이래. 자, 예제 5번에 돌아와. 3개의 수의 합이 9이고요. 세 수의 곱이 마이너스 48일 때, 자, 그럼 봐봐. 3개의 수의 합이 9래. 3개의 수니까 얘네겠죠? 이거 더하기 한 것이 9야? 어이구, D가 없어져. 아, 이래서 이게 더하면 D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4개의 수도 더했을 때 0 나오게끔 세팅한 겁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A가 3이래요. 그 다음에 3개의 수의 곱이 A-D, A 플러스 D가 마이너스 48이래. A 대신에 3을 다 집어넣습니다. 대답할 수 있죠? 자, 요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16. 자, 합차 공식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자, D제곱은 얼마가 되겠니? 뚜둔뚜둔 7이 되겠죠. 맞나요? D제곱이 7입니다. 자, 여기까지 체크하시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세수의 제곱의 합이래. 그러니까 제곱의 합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 거야? 이거 좀 지울게요. 제곱의 합은 말 그대로 A-D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D의 제곱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전개합시다. 여기가 없어지고요. 3A제곱 더하기 2D제곱이 되겠죠. 자, 아까 A가 얼마였어요? 3이었으니까 집어넣으면 27이 되고요. D제곱이 7이었으니까 집어넣으면 14. 이렇게 해서 뭐 41.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옷이 바뀌었죠? 등차 수열 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차 수열의 합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등차 수열의 합이 앞으로 뒤에서 배울 시그마 단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있어요. 초등학교 때 한 번씩은 이런 걸 했었습니다. 1부터 100까지의 합이 얼마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5050이란 걸 이렇게 대답을 했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 1, 2, 3에서 98, 99, 100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게 50개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진행을 할 건데, 자, SN이라는 기호를 갖고 옵니다. SN은 등차 수열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모든 수열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 SN이란 기호는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S10은 어떤 의미? A1, A2 해서 어디까지? A의 10까지의 의미다.
이건 약속이에요. 등차 수열뿐만 아니에요. SO는 뭐예요? A1, A2, A3 어디까지? A5까지. 무조건 첫 항부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SN이라는 의미를 갖고 와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요것만 기억한다. 2분의 n의 A1 더하기 AN. 무슨 얘기야? 1부터 100까지 더했을 때 첫 항과 100이 50개 있어요. 이렇게 계산했잖아. 근데 50은 100 나누기 2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저 모양은 똑같지 않아요? 2분의 100n 항의 개수. 첫 항, 끝 항. 이해돼요? 자, 기억하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2분의 항의 개수와 첫 항 더하기 끝 항이다. 우리는 등차 수열 합이 이것밖에 없다. 그걸 꼭 명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 항의 개수와 첫 항 더하기 끝 항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요. 봐봐요. 1과 100을 더하면 101, 2하고 99 더하면 101, 3하고 98 더하면 101이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도 같을 수 있다. 2분의 n의 첫 항과 끝 항을 몰라도 바로 이런 형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두 번째 항과 끝에서 두 번째 항?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와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에 A1 더하기 AN 대신에 A2 더하기 A의 n-1 또는 A3 AN-2 요 양 끝에 요거들이 들어오면 된다. 라는 개념까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고 싶어 사실. 근데 모든 책과 모든 교과서에 어떻게 나오냐면 AN이 A1 더하기 n-1D다 보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이것까지 알려주더라고. 2분의 n에 2A1 더하기 n-1D. 저도 고등학생 때가 있었어요. 자, 지수신 안 신었습니다. 고무신 안 신었어요. 자, 고등학생 때 이렇게 외웠어요. 첫 항과 끝 항을 알 때와 공차와 첫 항을 알 때 이렇게 구해라. 공차와 첫 항을 알 때 이렇게 구해라 라고 정말 미친 듯이 외웠단 말이야. 미친 듯이 외우고 정말 그런 노가다가 이런 노가다가 없습니다. 자, 이거 외우지 말자. 외우지 마. 자, 저거는 제가 좀 이따가 사용할 거예요. 좀 이따가. 그래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첫 항과 끝 항을 알면 된다. 자, 그 개념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163페이지 예제 몇 번이니 1번부터 대표 유형 1번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3이 8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A8이 23이야. 자, 그때 첫 항부터 15항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자, 기호로 나타내면 얘네들이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하는 거냐? 얘네 둘 가지고 일반항을 구할 겁니다. 우리 앞에서 영상 쭉쭉쭉쭉 당겨봐. 어떻게 배웠니? A8에서 A3를 빼면 뭐야? 5개의 공차가 남아. 그럼 15D, 이렇게 되겠죠? D는 얼마야? 3이야. 그럼 AN은 얼마가 되겠어? 자, AN은 3N 접고. 야, 3을 집어넣었더니까 8이 나와야 돼. 이런 얘기죠. 자, 갑시다. S15는 2분의 첫 항부터 15까지니까 15개의 항. 첫 항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 여기다 15를 집어넣으면 44.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나와 있는 방식대로 풀지 마시고 이렇게 접근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에 첫 항이 12, 첫 항부터 4항까지의 합이 60. 그때 첫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야. 자, A1 됐어요. 얘 갖고 올 거예요. S4는 자, 따라와. 2분의
항의 개수 첫 항 더하기 끝항 요게 60 약분할 거 약분하고 요거 약분하면 여기가 30 자 A1이 10이니까 A4는 얼마야? 18이에요. 자 그럼 갑시다. 여기에 A1은 12 하시고 뺄 거예요. 그럼 3D 6 D는 2가 되겠죠. 따라서 AN은 2N이라고 적으시고요. 첫 항이 12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0. 자, S에 10 걸게요. 2분의 항의 개수와 A1 더하기 A10이다 보니까 12 더하기 30 이렇게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덧셈뺄셈은 여러분들에게 맡길 거예요. 자, 이제 유제 1번 가볼게요. 유제 1번은 그냥 수열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제 1번의 1번입니다. 5, 11, 17 해서 71이야. 자 첫 항과 끝 항이 나와 있죠. 뭐가 없어요? 항의 개수가 없습니다. 항의 개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항 AN이 필요해요. 공차가 얼마예요? 6이에요. 첫 항이 이거죠. 그러면 71이 나와야 하니까 N은 얼마야? 넘어가면 12. 아, 얘는 결국엔 뭘 구하라는 얘기인 거니? S12를 얘기하는 거고 2분의 항의 개수와 요거 계산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답은 구하기. 아, 계산하기 싫어. 자, 2번 한번 볼게요. 30, 26, 22, 마이너스 10까지. 자, 마찬가지 일반항 구하자. AN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34.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0이 돼야 된대요. N 값은 얼마? 보여요? N은 넘어가니까 11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S11을 구하라는 얘기와 동일한 거고 2분의 항의 개수 30 더하기 마이너스 10 요거 계산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유제 2번 갑니다. 유제 2번. 아우, 몸에서 뚜둑 소리가 나. 자, 유제 2번. S3이 마이너스 27. S10이 15야.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데 지금 계속 등차 수열부터 등차 수열 합까지 우리가 했을 때 일반적인 해설과 다르게 계속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해설로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지세요. 정말 좋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때 첫 항과 공차 어쩌고저쩌고 나오네. 자, 얘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자? 2분의 항의 개수의 첫 항 더하기 끝 항. 자, 이건 어떻게 돼? 2분의 항의 개수의 첫 항 더하기 끝 항. 정리할 거 정리할게요. A1 더하기 A3는 얘가 이렇게 나와. 자, 이것도 정리해보자. 빰빰. 자, 3이야. 아유, 큰일 날 뻔했어.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갖고 올게. A1 더하기 A3는 마이너스 18. 나 마치 연립방정식 하는 것처럼 할 거야. 없어져. 여기서 이거 빼. 10에서 3을 빼니까 7개의 공차가 남고 여기가 21이야. D는 3이 되겠지. 자, 그럼 D가 3이 나왔으면 뭐 첫 항은 어떻게 구해? 이렇게 구하면 되지. 여기 봐봐. 여기 봐봐. A1은 그대로 놔두고 A3는 A1 더하기 2D죠. 자, 2A1이고요. D가 3이니까 플러스 6에 마이너스 18입니다. 자, A1 갈까요? 빠밤빰 마이너스 12. 자, 다 구했어. 뭘 구하래? S20을 구하래. 그럼 S20은 2분의 항의 개수와 첫 항 더하기 20번째 항을 구해야 되군요. 일반항 구해야 되겠다. A는 3N에서 적으시고요. 자,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된대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괜찮아요? 죄송해요. 흐름이 끊겼네.
자, 그럼 A에 20을 갖고 오면 60 빼기 15니까 45. 자, 여기다 다시 적어드릴게. 2분의 항의 개수 첫 항 더하기 끝항 요거니까 마이너스 12 더하기 45. 요렇게 하면 된다. 요런 얘기죠. 어렵지 않아요. 자, 유제 3번 갈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등차수열 합에서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우와 저런 방법이 있어 라는 걸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좀만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자, 유제 3번입니다. 마이너스 5, x1, x2, x3 그 다음에 해서 xn 앞에서 했던 내용이네. 자,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개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개야? n 플러스 2개야.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 760이래. 그럼 어떻게 한다? 2분의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2개. 첫 항이 이거, 끝 항이 이거. 760. 계산을 못해. 자, n 플러스 2의 95는 얘가 760 곱하기 2가 되겠죠. 약분하자. 세상 싫으네. 5로 약분할게요. 맞아요. 진짜 하기 싫어서 이러는 거예요. 19. 5를 약분하면 5 이렇게 되나? 네, 힘들었다. 여기가 8이 되네요. 8. 8, 9, 72. 예. 그래서 n 플러스 2 16 n은 14 창피하다. 이렇게 되겠죠. 공차 구하래요. 공차. 끝났어. 자, 첫 항이 마이너스 5야. 자, 또 따라와. 여기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100은 A에 자, n이 14니까 16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얘는 첫 항을 기준으로 몇 개? 15개의 공차가 더해졌으니까 요게 되는 거야. 이런 거야. 자, 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뭐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라기보다는 실수가 좀 많이 나오는 거. 자, 첫 항이 20이에요. 대표 2번입니다. 공차가 마이너스 3이래. 그럼 문제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사실 딱 그 1번, 2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1번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2번을 물어보는 거야.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겠느냐. 자, 그 얘기야. 그러면 생각해봐. 얘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20, 17, 14, 11 맞나? 굉장히 어려워. 자, 이렇게 어느 순간 음수로 만들어진 항이 존재하겠죠. 그럼 생각해요. 양수끼리의 합이 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을 구해주세요. 이런 거야. 예제가 쉬우니까 이렇게 다 적었지. 자, 문제 푸는 건 이렇게 갑니다. 1번과 2번은 한꺼번에 갈 거예요. 일반항이 필요합니다. 첫 항이 20이니까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처음으로 음수가 나와야 돼요. 말 들었어요? 처음으로 음수가 나와야 돼요. 자,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건 얼마다? 8번째 항이라는 거야. 자, 이 그림에서 제외하고 이런 거야. 여기가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자, A7까지는 양의 값, A8까지가 음이라는 거니까 합의 최대가 된다는 건 S7을 구하라. 이런 얘기와 같아서 2분의 항의 개수 7개, 첫 항 20. 여기다 7 집어넣어. 얼마야? 2 나오죠. 요거 계산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의미가 이런 얘기 이해되시겠어요? 자, 여기에서 잠깐 얘기할게요. 저는 원래 이렇게 풀지 않고요. 이렇게 선을 하나 긋습니다. 요걸 직선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그어요. 음수인 직선. 그럼 x절편이 3분의 23. 그러면 7점 얼마?
여기가 8, 여기가 7. 아, 7번째 항까지가 양수. 좀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직선의 형태를 이용해서 풀어도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잠깐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먼저 유제 4번과 5번을 먼저 풀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멈췄다가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유제 4번입니다. 첫 항이 4. 첫 항이 마이너스 42. 공차가 요번엔 양수가 되겠네요. 합이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자, 일반항이 필요합니다. 8n 적으시고요. 여기에 첫 항이 마이너스 42가 나오려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아까 제가 직선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자, 이번엔 어떻게 되겠어? 직선이 양의 값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고 마치 x 절편인 듯 이렇게 적으시면 7, 8에 56이네. 6, 8, 48 이런 거네. 그쵸? 여기가 6이고 여기가 7이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6번째 항까지가 음수, 7번째 항부터가 양수 이런 얘기야. 합이 최소가 된다는 건 음수끼리의 합이 돼야 되겠죠. 의미 설명할게요.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34 이렇게 해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이 지점. 그게 여기가 6번째 항, 여기가 7번째 항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구하자? S의 6을 구하자. 2분의 항의 수 6개. 첫 항은 마이너스 42. 끝항은 6을 집어넣으세요. 마이너스 2입니다.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 답은 그대가. 자, 유제 5번 갈게요. 자, 유제 5번입니다. 요거는 여기 안에만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첫 항이 50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항이 26이 주어졌을 때 SN의 최대값 구하래. 자, 그러면 얘는 공차가 안 주어졌네? 공차 구하자. A의 5는 A1을 기준으로 4개의 공차가 필요하니까 자, 마이너스 24는 4D. 어머나, D가 마이너스 6이야? 그럼 어떻게? A에는 마이너스 6n 플러스 56. 자, 그럼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빠밤빰빰빰 샥 마이너스 6 뭐야? 6분의 56. 뭔가 잠깐 쎄했는데. 자, 9점 얼마 어디까지? 여기가 9, 여기가 10이니까 S9가 최대가 되겠구나. 2분의 항의 개수 첫 항 더하기 여기다 9 집어넣어야 끝항 나오겠죠? 9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6, 9, 54니까 2가 나오겠네. 이렇게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해요. 이거는 계산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자, 그 다음 거 갈게요. 자, 유제 6번부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유제 6, 발음, 에이씨. 자, 유제 6번입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일반항이 필요해. SO라는 것 자체는 2분의 항의 개수의 첫 항 더하기 끝항. 자, A1 더하기 A5를 구할 거야. 얘가 이렇게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29는 마이너스 58. 자, 얘가 33이 넘어갈 거예요. 마이너스 33. A5는 얼마야? 빠밤빰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겠네. 아, 진짜. 자, 그러면 일반항 좀 구해볼까요? 자, A1이 이렇게 있죠? 자, 빼볼까, 얘들아? 이번엔 이렇게 4D가 될 거고, 여기서 이거 빼니까 8 나온다. 그치? 오, D가 아름답게 2가 나와요. 자, 갑시다. A에는 2N, 첫 항이 마이너스 33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림을 그려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마치 X 절편하는 것처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17번째까지가 음수, 18번째가 양수. 따라서 S17이 최소값. 즉 2분의 항의 개수
첫 항이 얼마야? 마이너스 33. 여기다 17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자, 이거 계산하면 17 곱하기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289인가요?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S가 요거고, N은 17인가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대표 3번인데, 나머지가 3인수. 정확하게 좀 보자. 4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3인수. 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4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3인수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한번 써볼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열되고 있어. 생각해봐. 얘는 4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어떤 수? 1인수. 나머지가 2인수, 3인수, 4인수. 이런 얘기죠. 보이세요? 4로 나누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공차가 되는 거야. 요 라인이죠. 나머지가 3인수들. 요 라인에 보면 얘가 뭐의 역할을 하는 거야? 첫 항의 역할을 하는 거야.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누는 수가 공차, 나머지가 첫 항. 그래서 어떻게 일반항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일반항이 만들어진다. 요거 개념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자, 10과 50 사이에, 자, 그러면 합을 구하래요. 자, 여기 일단 적어보면 11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50이니까 50을 대충 집어넣으면 12, 47이겠다. 47. 자, 얘가 엄밀히 따지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여긴 12번째 항. 자, 우리는 어디가 필요해? 여기가 필요해. 자, 이제 개념을 딱 떠나봐. 자, 이제 요 A1, A3 필요 없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야? 10개라는 거 보시고요. 얘 없잖아. 이게 그냥 새로운 첫 항, 끝 항이라고 보는 거야. 첫 항 더하기 끝 항. 그게 몇 개 있어? 10개 있어. 그걸 나누기 2 하면 돼. 이게 다예요. 아시겠어요? 저렇게 새로운 개념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자, 유제 7번입니다. 그러면 유제 7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니? 자, 100 이하의 수에서 7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5인수. 자, 7로 나누었더니 공차가 7이야. 나머지가 5인수. 그럼 AN은 7n-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00 이하의 수니까 100에 가장 가깝게 우리가 한번 대입해봐. 한 14, 13, 14. A에 14를 집어넣으면 얘가 98, 96이 나와요. 여기까지겠네. 자, S14 구하란 것과 동일한 거예요. 2분의 항의 개수 14개, 첫 항은 5, 끝 항은 96. 이렇게 해서 구하라. 유제 8번, 100과 200 사이에 있는 6의 배수. 100과 200 사이에 있는 6의 배수래요. 6의 배수는 일반항을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지. AN은 얼마예요? 그냥 6N. 자, 대답해봐요. 100보다 큰 거 뭐가 있을까? 13, 아니 미안해. 얼마지? 15가 80이니까. 16 곱하기 6 하면 96이죠. 17는요. 딱 이게 6, 7, 41, 100이겠네. 17이 이렇게 되고요. 200에 좀 가까운 수, 200보다 작은 게 뭐가 있을까? 자, 34. 6 곱하기 34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6, 7, 이거 넘어가는구나. 그럼 33, 33, 6, 6에 36, 38, 198.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첫 항, 끝 항은 이런 개념으로 할 거야. 첫 항이 102, 끝 항이 198, 나누기 2 하는데 항의 개수는 어떻게 한다?
33에서 17을 빼요. 그럼 얼마니? 16이죠. 더하기 1. 요렇게. 그 개수 구하는 거예요. 자, A의 17에서부터 요거 여기 33까지의 개수 구하는 거. 큰 요거에서 작은 거 뺀 다음에 더하기 1 하시면 되는 게 개수예요. 요렇게 하면 되고요. 유제 9번 가봅시다. 유제 9번은 80 이하의 자, 유제 9번입니다. 80 이하. 자, 5 또는 7의 배수의 합. 자, 5의 배수는요. 5에서부터 80까지죠. 얘가 첫 항이라고 하면 80은 얼마예요? 16번째가 되겠죠. 자, 그거 7의 배수는요. 7에서부터 어디까지? 7에서 77. 77까지는. 얘가 첫 번째 항이면 얘는 11번째. 그 다음에 자, 또는 이잖아. 그러면 공배수인 30의 배수. 이거 그냥 적자 35하고 70 있죠? 요 중복되는 걸 빼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2분의 5 더하기 80. 항의 개수 몇 개? 16개. 더하기. 여기는 2분의 7 더하기 77. 항의 개수 11개. 에서 얘네들 더한 거, 중복된 거 얼마니? 105. 요거를 빼면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요거 더하기 요거에서 요거 빼면 된다. 이런 얘기 계산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다음 장 갑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 할게요. 자, 여기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내용.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계산을 되게 단순화시켜 드리는 그런 작업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자, 한 10분 정도 설명할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고. 자, 우리가 SN, 등차 수열에서 SN이라는 건 이런 거였죠. 2분의 항의 개수의 첫 항 더하기 끝 항. 그러면서 이거는 제가 뭐라고 했지? 한 번도 쓴 적이 없죠. 이거 한 번도 쓴 적 없어요. 이거 쓰지 마세요. 자, 근데 이거를 딱 쓰는 이유가 한 번 있습니다. 이거 쓰는 이유가 있는데 요거 한번 전개해 보세요. 전개. 그럼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요렇게 바뀌어요. 요렇게 바뀌어요. 어떤 미친놈이 이렇게 전개하지 않습니다. 자, 정리 알려드릴게요. 등차 수열의 합의 특징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그리고 그 화면 따라와. 2차항의 개수의 2배가 공차다. 뭐라고요? 2차항의 개수의 2배가 공차다. 자, 이걸 이제 수식으로 쓸 거예요. 잘 따라와요. 아니 선생님, 갑자기 C는 뭔가요? 자, 설명할게요. C가 0이면 딱 요거죠.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그럼 C가 0이 아니면 얘가 살아있다는 거야. 우리 문제 속에 이런 것도 볼 거거든. 얘가 살아있어.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뭐냐?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이룬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다 있어. 단 이해를 못할 뿐이야. 이제 이해하는 거야. 상수항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상수항이 없어. 상수항이 0이야.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상수항이 0이 아니야. 그러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고, 우리는 얘를 이렇게 말로써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을까요?
예를 들어서 SN이 n제곱 더하기 4n 있어. 상수항이 없죠. 상수항이 없죠. 공차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2창의 개수의 2배, 2. 자, 첫 항은요. 첫 항은 뭐예요?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첫 항이겠죠. 얼마? 5. 이렇게 해서 일반항 구하는 거야. 대답해. 자, 공차 얼마야? 2창의 개수의 2배요. 마이너스 4. 첫 항은 얼마야? n 대신에 1 집어넣어. 3이야. 일반항 어떻게 한다고? AN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알려주냐? 왜 이걸 알려주냐면 모든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말고 모든 수열에서 SM 빼기 SM 마이너스 1을 합니다. 이거는 모든 수열에 적용되는 거예요. 첫 항부터 n항까지 합해서 첫 항부터 n-1까지 빼래요. 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a 이렇게 해서 an-an까지 합해서 요거 sn-1을 빼래. 그럼 뭐만 남아? an이 남아. 이게 이제 공식적인 내용이에요. 사실 등차수열 이거 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이거 지금 알려주는 거야. 괜찮아요? 내가 이거를 구하려면 SN이 주어지고 일반항을 구하려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특징의 구조를 살펴보니까 금방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이거 사용하지 않으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이렇게. 자, n은 두 번째 항부터예요. 이게 공식적인 내용이에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등차 등비 끝나고 또 나와요. 얘 자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 내용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자, 한 번 더 갑니다. SN이 2n제곱 플러스 6n이야. 첫 공차가 뭐라고? 아이고, 미안해. 2배, 4. 첫 항은 6, 8.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의심이 들어야지. 그러면 SN이 이렇게 상수항이 있는 형태의 합은 어떻게 일반항을 구하나요? 라고 했을 때, 자, 선생님이 찾아낸 방법입니다. 잘 들으세요. 원래는 이걸 적용해야 되는데, 선생님 알려줄게. 잘 봐. 따라와. 반복해서 들어. 자, 살포시 손을 가려요. 5가 상수항이 없다고 생각해. 이 상태에서 공차 얼마야? 2. 첫 항은 얼마야? 3이야. 이 상태에서 일반항 만들어내. AN은 2n 플러스 1. 괜찮아? 2n 플러스 1. 그리고 이제 갖고 와. 이제 봐. 얘는 두 번째 항부터라고 적고요. 진짜 첫 항. 여기 1을 집어넣을 때 3이고요.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8이잖아요. 얘를 갖고 오셔야 돼요. 예. 이 의미가 여기다 1 집어넣어서 얘가 진짜 첫 항이고 첫 항은 8인데 두 번째 항부터 이런 수열을 따라가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자, 이거 원래는 SM 빼기 SM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방법 알려줬어? 가려. 없다고 생각해. 이 상태에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만들어. 그럼 얘는 두 번째 항부터야. 그럼 진짜 첫 항은 얘가 돼. 요런 얘기. 자,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속에도 있으니까 따라오세요. 대표 4번입니다. 자, 대표 4번에 SN이 현재 이렇게 주어졌어. 3n제곱 플러스 4n. 그때 A1 더하기 A3를 구하래. 자, 대답해. 속으로 대답해. 공차 얼마? 6. 첫 항 얼마? 7. AN은 얼마? 6n 플러스 1. 상수항이 없으니까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자, 얘가 7이고 얘는 얼마? 3을 집어넣으면 19. 이렇게. 자, 유제 10번 갑니다. 잘 들어.
상수항 있어. 나 AN 구할 거야. 어떻게 하라고? 가려. 없다고 생각해. 공차 얼마야? 마이너스 4. 첫 항 얼마야? 1 집어넣어봐. 3이지? 이 상태로 놔두고 일반항 만들어. 그리고 얘는 두 번째 항부터야. 이렇게. 그럼 진짜 첫 항은 뭐야? 여기에다 1을 집어넣는 거. 4네. 그러면 뭐 구하래? A5. A5는 여기다 구하면 되겠죠. 이런 얘기. 끝났어.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유제 11번. 일반항 구하래. 자, 갑니다.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네. k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n 대신에 4를 집어넣어요. 16k 마이너스 28은 36, 16k는 64, k는 4가 되겠네. 자, SN이 4n제곱 마이너스 7n이니까 공차 얼마요? 8이요. 첫 항 얼마요? 1 집어넣으면 마3이요. 일반항 뭐예요? 8n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지. 자, 유제 12번 가봅시다. 어떤 SN의 합이 이렇게 있고 뭐 TN이라고 할까? 수열의 합이야.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일반항이 AN이고 일반항이 BN이래. A5랑 B5랑 같대. 자, 대답하자. 공차 얼마? SN에 대한 공차 4. 첫 항 얼마? 마이너스 1. AN은 4N 마이너스 5. 공차 2. 첫 항 얼마? 1 플러스 K. 자, B에는 뭐가 돼? 2N에 K 마이너스 1. 자, 노란색에다가 5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15야. 주황색에다 5 집어넣으면 9 플러스 K. K는 6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